자, 야구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조상현 기자입니다. 제 옆에는 우리 브런치의 대변인 안치홍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이고, 저희가 또 어제는 김동현 기자님과 또 함께 자리를 했었는데 오늘 다시 또 우리 안방관이 또 우리 안치홍 의원님 다시 나와 주셨습니다. 네. 어제 또 잘 다녀오셨어요? 네, 뭐 다 이제 일 잘 치르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네, 아우 네. 좀 타신 것 같기도 하고 네. 어저께도 또 바쁘게 또 여러 가지 일들 처리하신 걸로 제가 또 들었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하루 또 이렇게 브런치 쉬니까 또 팬분들 또 보고 싶으셨는지 아니면 좀 그리우셨는지. 얘기를 해줘야 돼? 자, 이제 심준석 선수 고교야구 최고의 강속구 투수죠. 이 덕수고의 이 심준석 선수가 KBO 리그 대신에 미국 무대 진출에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 무대 도전을 최종으로 선택했다.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는 걸 목표로 지금까지 달려왔다.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응원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신인 드래프트 참가 신청서를 KBO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메이저리그 진출하겠다, 미국 진출하겠다라는 이제 선언과 또 똑같이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덕수고 1학년 재학 시절부터 150km 중반대 빠른 공 던지면서 고교 최고 투수로 이름을 올렸고요. 키 194cm 그리고 체중 103km의 건장한 체격에서 나오는 강속구, 변화구 일찌감치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의 눈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해 허리 부상을 겪으면서 투구 밸런스 무너졌고 올 시즌에도 부진이 이어졌는데 올해 첫 12경기에 등판해서 2승 2패 평균 자책점 5.14로 부진했습니다. 최근 대통령배에서도 오른쪽 엄지발가락 골절로 1.2이닝 7볼넷 1실점에 그치면서 평가가 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결국엔 또 메이저리그 진출을 선택을 하고 됐습니다. 어쨌든 이 마지막까지 굉장히 고심을 했다고 하는데 이 미국에 갈 경우 모교 덕수고의 아마야구 육성 지원이 5년 동안 끊기는 것에 대한 걱정으로 마지막까지 또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 심준석 선수에 대한 이야기 쭉 나눠봤는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심준석 선수 어떤 그러면은 선수입니까? 미국을 그러니까 해외로 진출을 하게 되면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네. 그 해당 고등학교의 지원이 끊기는 거잖아. 그렇죠. 5년 동안. 그 제도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제 KBO 입장에서는 좋은 선수들이 외국에 나가는 걸 어떻게 좀 막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맞습니다. 그죠? 야, 5년이라는 시간 너무 길다. 그렇죠. 너무 길기도 길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연대 책임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연좌제가 되는 거잖아요. 뭐 이 제도가 과연 올바른지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약간 의문이 드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일들이 처음 시도를 하면 뭐 시행착오 겪기 마련이죠. 또 그러면서 이제 뭐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지 네. 이제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5년은 좀 긴 것 같아. 그러게요. 특히 아마추어 같은 경우는 정말 지원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선수들이 좀 편안한 환경에서 또 훈련을 할 수 있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그 얘기는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 심준석 선수 위원님이 평가하시기에 좀 어떻습니까? 어떤 선수라고 또 생각하십니까? 영상을 좀 보셨어요? 전 좀 봤는데 확실히 뭐 구속이라든지 아니면 구위라든지 뭐 체격 조건이라든지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 제가 뭐 단순하게 평가를 드리자면 원석 같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원석? 네. 머릿속이 좀 복잡하네요. 나 1학년 때 그 영상도 좀 봤고 네. 최근 영상도 봤고 장재영 선수하고 자꾸 비교를 하게 생각이 들어요. 나는 자꾸 보면은. 근데 재구 불안, 이게 원석 참 놓치기 힘든 자원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일단 1학년 때 보여줬던 그 퍼포먼스가 너무 압도적이라 이 선수는, 그러니까 다시 그 모습을 금방 찾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10대 아주 어린 그런 선수니까. 네. 놓칠 수 없는 유혹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저라면은 제가 만약에 이 선수의 영입에 뭐 아주 뭐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심준석은 무조건 영입합니다. 무조건 영입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 지금 뭐 150km 중반대 빠른 공을 뿌리는 투수가 뭐 우리가 뽑아서 잘 안 되면 뭐 아쉬운 거고 뭐 그냥 폭탄이고 뭐 이런 정도지만 다른 팀 가서 터지면은 이건 핵폭탄이기 때문에 반드시 또 끌어안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심준석 선수 갑작스럽게 이 지난해 허리 부상 이후로 재군원조가 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 위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수정이 좀 가능할까요? 재군안조. 네. 뭐 만약 그 부상이 어떻게 부상이 왔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왜 이제 어린 선수들 아직 그 자기를 완벽하게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 감정은 아직 아니잖아. 그렇죠. 네,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뭐 좋은 예와 나쁜 예, 제가 이제 뭐 경험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 또 그런 걸 봐왔던 사람이니까 1학년 때부터 엄청난 두각을 나타내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사실은 그 이후부터 몸 관리라든지 훈련에 소홀히 하는 선수들도 많아요. 이미 자기가 본인이 뭔가를 다 이룬 마냥 그런 생각, 그런 착각에 빠지는 선수들도 있고 또는 뭐 그런 평가를 받고 나서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정말 또 열심히 더 하는 선수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네. 근데 심석 선수는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부상이라는 게 자꾸 있다는 게 저는 조금 좀 안 좋은 쪽으로 생각도 들기는 해. 사실은 어릴 때 그렇게 부상이 많을 이유는 그렇게 찾아보기는 힘들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선수들이 많은 부상은 만약 공을 많이 던지고 뭐 이러다 보면 이제 뭐 어깨 부상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경기 도중에 플레이 도중에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한데 학교에서 훈련을 하다가 뭐 이렇게 뭐 부상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뭐 물론 이제 본인이 몸이 그만큼 안 돼 있는 걸 수도 있고 정말 훈련을 하면서도 다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네. 왜 그런 생각이 자꾸 제가 드냐면 1학년 때 보여줬던 것보다 오히려 지금이 못해요. 그렇죠. 덜한 느낌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25살의 프로 선수가 올해 잘했는데 26이 됐는데 못하는 경우 그거는 이해가 돼. 그렇죠. 왜냐면은 뭐라 그래야 돼? 이 선수에 대한 뭐 데이터나 뭐 약점이나 이런 거 분석이 파악이 돼서 상대가 엄청 뭐 공격적으로 공략을 하니까. 그러니까 프로는 좀 이해가 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좋았으면 2학년 때 3학년 때는 적어도 구속이나 이런 것들은 더 상승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점점 이제 발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지. 네. 근데 오히려 더 이렇게 좀 안 좋아졌다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저는 좀 부정적인 그 시각으로 좀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심준석 선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고교 1학년 때 보신 분들은 진짜 뭐 아마추어 전문가들도 그렇고 뭐 구단 관계자님께서도 그러는 게 1학년 때 봤었던 심준석 선수를 봤었던 사람들은 그때 기억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안 뽑을 수가 아마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다들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정말로 압도적인 고교 투수였는데 최근에 이제 부상 이후로 좀 심리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다 또 이렇게 채팅창에서 얘기해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 고교 선수가 이 KBO 리그가 아닌 이제 메이저리그 진출 요 선택하는 거 위원님께서는 최근에 좀 이런 이 선택 어떻게 또 생각하고 계십니까?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만 하더라도 예전에 잘 생각해 보시면 저렴한 그러니까 적은 금액에 계약한 선수들이 많이 없어. 뭐 예를 들어 뭐 박찬호 선배도 그렇고 김병현 선배, 서재영 선배, 김선우 선배 이런 분들 보면 다 100만 불 이상이야. 그렇죠. 최근에 뭐 박효준 선수 같은 경우에도 100만 불 이상 받고 또 넘어갔었죠. 뭐 중근이도 그랬고 승준이 뭐 할 거 없이 뭐 백차승 뭐 다 이렇게 추신수 다 이제 젊은 선수 어릴 때 다 그 좋은 대우를 받고 갔잖아요. 근데 최근 보면은 뭐 25만 불, 맞아요. 막 뭐 적은 금액에도 간단 말이야. 그때는 야구라는 꿈을 하나를 보고 쫓아가 최고의 선수가 된다, 최고의 무대에서 뛴다. 근데 요즘은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가서 영어도 배울 수 있고. 그렇죠. 야구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야구에 올인하고 매진은 하지만 그 외적으로 거기서 생활을 하고 삶을 살려면 영어도 돼야 되고 그쪽 문화도 이제 이해를 해야 그렇죠.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 요즘은. 만약에 100% 성공한다면요. 그거보다 뭐 걱정 없지 않겠냐. 근데 한국에서 만약에 뭐 선수 생활 하다가 금방 은퇴를 했을 때 이후에 뭘 할 것이냐 이것도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외국 선택을 하는 이유가 외국에서 살아갈 수도 있고 나중에 또는 뭐 그렇게 뭐 인생 공부도 여러 가지 공부가 된다는 건 야구가 다가 아니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제 뭐 경험을 하러 간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선수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진 야구를 어쨌든 또 배우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 나중에 뭐 지도자로 전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큰 경험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선수들도 종종 있었는데 뭐 그런 이유들도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심준석 선수 같은 경우에 현재로서는 또 이제 빠른 공을 가지고 있고 좋은 체격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KBO 리그 성공해서 넘어가는 선수들의 케이스도 많기 때문에 또 굳이 성공률을 따지면 오히려 요즘에는 또 KBO에서 넘어가는 게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네. 아니 근데 뭐
물론 뭐 본인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죠. 음. 본인의 선택이 중요하고 어릴 때부터 빠르게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빠르게 자꾸 계약을 하고 싶어하지. 네, 어릴 네, 때부터 네. 어릴 때부터 자꾸 이렇게 적응시켜 가지고 빠르게 이제 그 팜을 좀 키워 나가야 되니까 거기는 또 이제 우리나라처럼 뭐 1군, 2군 정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뭐 밑에까지. 루키 리그, 뭐 싱글 A, 더블 A, 트리플 A 뭐 여러 단계가 있으니까 음. 거기서 좀 배워가면서 올라올 것 같습니다. 블루님께서 심준석 선수의 보유권 어느 팀이 가지게 되나요? 추신 선수처럼 보유권 있는 건가요? 하셨는데 이건 아니고요. 추신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파 특별 지명에서 SK가 들어오지 않을 선수였었던 추진수를 지명했기 때문에 이제 돌아올 때는 이제 SK로 가게 된 것이고 심준석 선수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이학주 선수처럼 이제 드래프트에 또 참가를 하게 되면은 그때 당해 그 해당 연도의 드래프트 순서에 맞게 또 아마 드래프트가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얼마나 먹으면서 버틸 수 있는가도 관건이겠습니다. 또 이런 얘기들도 해주셨고 마이너리그 이동도 힘들고 또 생활도 워낙에 힘들다 이런 얘기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럼 뭐 감안해야죠. 당연히 감안하고 있네. 그거 힘들다고 돌아와서 한국에서 야구하겠다 그러면은 뭐 한국에서 성공하겠나? 그렇죠. 절대 그럴 리 없지. 맞습니다. 네. 지금 뭐 심준석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가는 이유도 역시 뭐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고요. 이 한화 이글스가 사실은 이 드래프트 올 시즌에도 또 1순위 지명 아니겠습니까? 이 심준석 선수를 두고 이제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한화 입장 좀 어떻게 될까요? 뭐 심중석 선수가 아니더라도 올해 고교 랭킹 투수를 좋은 선수들 많죠. 예, 눈에 이제 즉시 전력검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서울고 김서현 선수도 있고 충암고 뭐 윤영철 선수도 있고 뭐 하나는 최근 들어서 뭐 이렇게 뽑을 수 있는 선수들 많은 것 같아. 하긴 네. 이 뭐 드래프트에서 최대어를 계속 뽑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심준석 선수가 미국에 간다고 하더라도 또 좋은 뽑을 만한 선수들은 충분히 또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또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